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모교 교직원, 학생, 선후배 동문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1969년도에 동국대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이 중강당에서 입학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졸업식도 아마 한 번은 여기서 하고 한 번은 운동장에서 했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동국대학교에서는 한 10여 년 강의를 한 경험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서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감회가 생깁니다. 금년이 고려 초조대장경 판각을 시작한 지 딱 1000년이 되는 해라고 경상남도에서 대장경 엑스포를 시작해가지고 1000년 기념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감회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대장경판에 대한 우리 이해가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겁니다. 고려대장경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판전과 경판 모두가 문화유산 또 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아마 세계에서 둘도 없는 그런 세계적인 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지정된 81,258매 숫자도 그대로고 또 대장경에 대한 이해도 그대로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장경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1976년도에 문화재관리국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당시 경북대학교 서수생 교수라고 국문과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 당시 해인사 대장경판을 정리한 보고서를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문화재관리국으로 송부를 했습니다. 우편으로 왔는데 그것이 문화재관리국에서 그 당시 동산문화재를 담당하는 과에서 차곡차곡 사여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 하니까 보고서다. 그 보고서를 그대로 이래 사화만 두면 되느냐 했더니 아무도 그걸 챙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챙겨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묘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대장경판과 제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2년 동안 오는 보고서를 전부 챙겨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상하고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마침 동국대학교에서 고려대장경 영인본이 완간이 되었습니다. 76년도에. 당시에 참 묘한 인연이 또 생긴 게 그 영인본을 제가 한지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대장경 영인본을 갖고 권말 강기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권말 강기를 전부 조사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배워왔던 대장경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어그러진 겁니다. 왜 이럴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대장경에 대한 실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금년이 초조대장경 조조 시작된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1000년 기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 행사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경을 위한 우리 사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과연 우리가 고려대장경을 위해서 또 고려대장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생각 없이 하나의 행사를 위한 행사에 치우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분노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비협조적으로 저는 이 행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창원에서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학술대회 할 때는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가지고 대만에서 또 고려대장경 1000년 기념 학술 연토회라고 합니다. 그 학술 세미나를 대만 불광대학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참석해서 고려대장경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경도불교대학에서 고려대장경과 일본 불교라는 타이틀로 국제학술 세미나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 주최 측에서도 한국의 박상국 선생이 오니까 국제학술 세미나로 했다. 그래서 외국인은 저 혼자만 참석했습니다. 일본 학자 한 4명하고. 그래서 이제 대장경판 초조대장경 1000년 기념 학술대회는 작년에 제가 3차례에 걸쳐서 한 것으로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청주박물관 등 또 강화도, 남해 그런 데서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1000년 기념을 계기로 해서 과연 내 역할은 무엇이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금년 초부터 저는 대장경 1000년의 해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한 결과 결국 나는 대장경의 진실을 밝히는데 내 일조를 해야 되고 이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는데 내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동안 제가 여러 편 대장경에 관한 논문을 썼지만 다 이제 부족했습니다.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나온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도 제 글이 실려 있었고 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오는 한국사에도 저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원고가 실려 있어도 일반인들의 인식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가 이걸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힘을 쏟아야 되겠다 해서 금년에 저한테 요청이 오는 모든 요청에 제가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초조대장경 1000년의 진실을 밝힌다. 과연 초조대장경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고려대장경이 어떻게 되었고 이 계보도입니다. 971년에 북송에서 개복판 대장경이 971년에서 977년 7년 동안 세계 최초로 판각이 됩니다. 세계 최초로 대장경이 인쇄가 되는 인쇄용 대장경판이 생긴 겁니다. 이 대장경판이
한국에 991년에 수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려인들은 송에서도 한역 대장경을 새겼는데 우리는 왜 못 새기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현종 2년 1011년에 거란 침입으로 인해 가지고 거란이 침입해서 전 국토를 유린합니다. 그래서 현종이 피난을 가면서 발언을 합니다.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초조대장경이 1011년부터 이제 새기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조대장경이 완성이 됩니다. 현종 때 초조대장경, 그리고 현종이 끝나고 난 뒤에 문종 때 속장경, 그리고 거란판 대장경, 이 세 종류가 합쳐가지고 해인사 고려 대장경이 탄생이 됩니다. 해인사 고려 대장경은 1032년에 몽고 침입으로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새긴 게 이제 해인사 고려 대장경입니다. 그런데 이 해인사 고려 대장경은 판각한 후에 여러 차례 이제 간행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조선조 초기에 들어오면서 전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성종 때 정도에서는 이제 국내에는 대장경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선조에는 배불 승려 정책을 썼고 그 당시에 외부의 침입이 극심했습니다. 고려 말부터 외부들이 해변 쪽은 안 다니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외부들이 노력들이 고려 말부터 극심했습니다. 그 조선조에 와가지고 도저히 이건 외부들을 퇴치할 방법도 없고 해서 일본의 사절을 보내가지고 외부들을 너희들이 금압 조치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한일 관계가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신 교환이 1년이면 몇십 차례에 될 정도로 사신 왕래가 아주 빈번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일본은 무로마치 시절인데 사절로 오는 분들이 스님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정권 대사가 성녀였습니다. 일본 무로마치 시절에는 일본의 외교문서, 교육 전부 스님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유일한 지식 계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정사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사가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었겠죠. 그리고 오다 보니까 와가지고 우리는 다른 거는 필요 없다. 대장경을 달라. 그래 대장경 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습니다. 일본 정사가 올 때마다 대장경 달라는 요청 외에는 기록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대장경 관련 기사를 만일에 제가 뽑아보니까 한 200페이지 이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한일 관계는 그 당시에 조선과 일본 외교 관계는 대장경 교류사였다. 그거 이제 볼 정도로 대장경이 외교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에 있는 대장경 탐보는 전부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16세기 초까지 한 부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으로 건너간 고려 대장경은 마침내 일본에서
우수성이 인정이 돼가지고 일본 대정 신수대장경이 탄생이 됩니다. 이것이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한 하나의 계보입니다. 지금 일본 대정 신수대장경은 중국에서도 기본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베트라고 이제 여기 불교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중화불전 전자불전협회에서 제공되는 대장경 DB 구축한 그런 전자불전이 이제 시베타입니다. 그리고 대만에서는 불광대장경을 편찬하는데 일본 대정 신수대장경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 고려대장경하고 이제 참조해서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이 시베타나 신수대장경을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장경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고려대장경은 지금 인용하고 활용하기에는 아주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옛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대장경 연구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 대장경 연구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일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는 그 가운데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장경을 일체경 범죄에서 모든 불교 경전들을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 해인사에 있는 고려대장경판에 15종 1명 보유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1865년에 대장경판과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것을 해명 장ung 스님이 여기에 마구리에 다시 경명과 함차와 장수 표시를 대장경과 똑같이 새겨 넣은 겁니다. 대장경 정장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유판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금 불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선조 때 간행된 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묵인되고 있습니다. 일체경. 이것 때문에 의천의 교장도 속장경으로 그동안 속장경으로 불리면서 건강삼매경론 원효의 건강삼매경론도 대장경에 포함되어 있다고 아주 자랑스러운 글도 그동안 발표되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초전화 제조의 고려대장경이 언제 어디서 판각했는지도 7, 80년 전의 잘못된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송교구판 대반야경입니다. 송교구판은 지금 현재 10수권이 남아있는데 그중 12권을 작년에 북경에서 영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입니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이제 대반야경이 206권하고 581권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송판 대장경이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 초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동안 제가 다른 글에서는 송판 대장경과는 달리 초조 대장경은 판화본을 다시 써가지고 독자적으로 판각을 한 거다 하고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불본행직경 바로 이겁니다. 난전지에 있는데 경도에 있는 남선사라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판수제입니다. 이 판수제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각 판에 앞에 나오는 요 이제 경명과 건수 표시, 장수 표시, 함 표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장수 표시하고 영자
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하고 방식이 틀립니다. 초조대장경에는 저런 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송판대장경하고 초조는 다르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이제 1007년에 보여빈 다란이경이라고 있습니다. 1007년에 간행한 보여빈 다란이경을 보면 올국에서 판각된 거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1007년 고려판이 월등합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이 당시만 해도 고려시대는 북송의 인쇄술을 능가하였다. 세계 최고의 무구정강 다란이경, 목판 인쇄본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북송판의 아류가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란본입니다. 이 거란본도 이게 그동안 1980년대까지만 해도 거란본은 한 권도 남아있지 않았다 했는데 8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응현불 목탑에서 10수건의 거란본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본인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초조대장경입니다. 초조대장경은 아까 송판대장경하고는 달리 여기에 이제 경명, 여기에 이제 권수, 장수, 밑에 이제 한 표시가 이래 있는데 우리는 뭐 한 표시하는데 무슨 자호 뭐 이런 식으로 안 붙였습니다. 그리고 장수 표시도 벼풀장자 쓰는데 우리는 퀴장자 이렇게 쓰고 이제 조금씩 틀립니다. 요거는 이제 대방강물 화엄경인데 요거 역시 초조본입니다. 초조본 화엄경은 여기 이제 한 항에 14자씩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인사 대장경판은 여기 17자입니다. 초조대장경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송에서 이제 대장경 처음으로 수입된 이후에 고려사와 송삼인 또 송사 문헌 비고 등에 의해 가지고 송판 대장경 수입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종 10년에 한흥공이 대장경을 청해 가져온 기록도 있고, 그런데 이때는 480함, 1함 2,500권의 대장경과 어제 비장전, 어제 소여정, 어제 연화심론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초조대장경을 그동안 1011년에서 1087년, 77년 동안 가능했다고 이제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러한 기록들이 하나의 근거가 되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종 4년에 등장하는 교국사, 홍황사, 귀법사에 대한 기록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1087년에 대장경 판각을 완료한 연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2월 달에 교국사를 가서 대장경이 완성된 것을 축하를 했고, 3월에는 홍황사에 가서 대장전이 완성된 것을 축하를 했고, 이건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또 4월 달에는 귀법사에 가서 대장경이 완성된 것을 축하했다. 이것을 이제 초조대장경 완간대로 이제 본 겁니다. 이것이 이제 큰 실수였습니다. 이게 이제 선악들의 어떤 잘못된 선입견. 한 번 잘못되면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경에 대한 것을 제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교 수입은 372년 소스님만 때 수운도가 불상가 경전을 가져온 걸로 이제 초전으로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경명도 없고 뭐 건수도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건수하고 이제 경명이 건수에 대한 이야기가 진흥왕 2년 565년에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때 불전 1,700여 건을 가져왔다. 선도강 12년에는 자당율사가 400여 함을 가져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 조금 전에 여기서 보면 481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자, 천지 현황 시작해가 영자로 이제 끝나는 게 480함인데 개보판의 목록에 의해 가지고 송판이 간행되었다 해서 480함을 한 세트로 이제 본 겁니다. 그런데 이때 400여 함을 이미 선덕왕 때 가져온 겁니다. 그때까지 한역된 것을 전부 다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한역된 경전은 계속 수입됐고 수입된 경전은 사경만국으로 유통이 되었습니다. 신라 말기에 보효선사가 월국에 가서 대장경을 싣고 왔다는 기록, 여기에 삼국유사 기록에 나오는데 삼국유사 제3탑상조에 전후에 가져온 사리를 조가 있습니다. 경전이 바로 사리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대부터 불교 경전을 부처님 사리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래서 사경이 바로 하나의 경전 신앙으로 이제 화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삼국 통일 시대를 거쳐가 고려 시대 오면서 이미 아주 극성스럽게 이래 변합니다. 그래서 경전 수익과 사경은 고려 시대 오면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1600년에 이미 금자 대장경이 사성이 됩니다. 금자로 대장경을 사경을 한 겁니다. 이렇게 호화스러운 그런 경전신앙, 공덕신앙, 장엄신앙, 장식신앙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경신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095년에 여기 이제 의천의 교장입니다. 송강사에 이제 소장되고 있고 이 보물로 보물 267호인가 8호인가 뭐 그쯤 될 겁니다. 지정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1095년에 이제 조조했다는 홍왕사에서 이제 새겼다는 관계가 있고 그 옆에 사경원 서자 신유후수 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1095년에 사경원이라는 국가기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시 북송 대장경판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마 초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북송 대장경판이 971년에서 983년까지 13년간 새겼다고 이래 되었었는데 최근 새에 경도대학교 지금 현재 교수를 정년을 하시고 오단위대학교에서 한 5년 더 또 교수로 봉직하시다가 다시 이제 지금 현재 경도대학과 오단위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분인데 중국사 전공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연구 결과가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971년에서 977년까지 7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가능했는가 하면 성도라는 데서 남쪽입니다. 그것을 가능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북경으로 옮겨와가서
인경원이라는 데서 983년에 처음으로 인쇄를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983년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보는 순간, 이 벌써 이제 이 논문이 나온 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만, 10년 전에 제가 경도를 가면 이분하고 이제 대장경 관련 관심 있는 교수들 한 너댓 명이 같이 모입니다. 뭐 가서 제가 연락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가게 되면 막 짜장 뭐 연락이 돼가지고 저녁에 술자리를 펼치곤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벌써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여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는 77년이 걸렸다. 이게 말이 되나 말이죠. 내 기분 뭔가 이래 언짢고 뭔가 이게 납득이 안 되고 뭔가 이래 끌끌한 그런 기분에 이제 늘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선학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 데는 그만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냐. 그걸 내가 함부로 이래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다가 근간에 제가 이걸 확신을 갖고 이제 고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참 눈온 뒤에 발자국을 함부로 내지 말라는 그런 우리의 조사 어록에 그런 게 있죠. 한 번 잘못된 길을 이래 내게 되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 길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선입견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걸 타파한다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요, 이거 77년 왜 그 당시 고려시대에 보엽인 다라미경, 그 제가 정년퇴직하고 제일 먼저 이래 한 작업이랄까 업적이랄까가 뭔가 뭐 무구정강 다라미경이 고려시대에 간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아니다. 오히려 그거는 742년 전으로 보는 게 맞다 하는 제가 논문을 발표하고, 그걸 역사교과서를 고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년 한 해 77년 1년은 무구정강 다라미경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안간힘을 다했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언론사에서도 이제 호응을 해주고 해가지고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보엽인 다라미경도 같이 묶어서 박물관에 43년 만에 나오는 불구사 석가탑 증수 보고서를 제 논문이 늘 이제 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본 감에서도 이거는 초조대장경은 늘 가능한 시절에 우리가 송나리에 그래 믿지는 그런 장사할 때가 아니다. 왜 77년이냐? 그러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고려사 기록을 서나 80년 전에 처음 논문을 쓰는 분이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고려 선종 4년 1087년 기록을 대장경 판각 완료로 이렇게 본 겁니다. 전혀 엉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11년부터 시작한 판각이 77년 동안 5대 임금을 거치면서 그게 판각이 됐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경전 수입이라든지 경전 관계가 나오면 전부 초도대장경하고 결부시킵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1006년에 이미 금자로 대장경을 사성한 기록도 있고 1095년에는 이미 사경원이 생겼었고
그러니까 대장경을 인쇄하기 전에는 전부 필사의 방법을 했는데 경전이 없어가지고 대장경을 판각을 미루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경이 뭔지도 모르고 불교 경전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소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그걸 바로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존 교급한 대장경을 우리 초조와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가 예외는 있겠지만은 송판 번각입니다. 송판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뒤집어 번각이라는 게 뒤집어 이제 새기는 것을 번각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사에 있는 제조대장경은 1232년에 몽고군이 와가지고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갑자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시작하면서 수기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사온 노하우를 전부 갖고 완벽한 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교정을 하면서 새긴 게 얼마 걸렸습니까? 16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조대장경은 991년에 들어와가지고 989년부터 송사에는 나오고 991년부터 이제 우리가 수입했는데 우리도 이걸 인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한 10년 동안 뜸들이다가 거란 침입의 계기가 되어 새기게 된 겁니다. 바로 새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1011년에 초조대장경을 새길 때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가지고 고종 때 초조대장경이 불타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이걸 새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 몽고 침입으로 불타버리고 1032년에 몽고 대장경이 경판이 불타버리고 정부는 백성을 몽고군에 그냥 내버려 둔 채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그것도 최후라는 최고 권력자가 임금을 강제로 압박을 하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대몽항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16년밖에 안 걸리는 그런 판각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77년이 말이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고려국 신조 대장 교정 결록에 이 수기가 이제 그 대장경을 교열을 하면서 교열한 내용을 책으로 묶은 책이 그 교정 결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국전본과 송본, 국후본과 거란본을 비교를 했습니다. 국전본은 거의가 송본과 같고요. 국후본은 거란본과 거의 같습니다. 전체 내용이. 그래도 되면 결국은 국전본과 국후본으로 나누게 됩니다. 나눠지게 됩니다. 국후본은 밀교 경전전 송신력 경전과 거란대장과의 일부 경전을 수용해가 문종때 추가로 판각한 속장경입니다. 그야말로 의천의 속장경이 아니고 문종 때 속장경으로 이제 판각을 한 겁니다. 문종 때 국후본은 아마도 거란대장경이 수입된 문종 17년 이후가 될 것인데 판각은 2, 3년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현종 때 판각한 초조대장경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000여 권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초조대장경의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이제 앞에는 같습니다. 그래서 송판 대장경과 초조를 비교를 비록 2번밖에 안 했지만은 전반적인 감이 그대로 거의 번각 수준
수준으로 수용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조본은 송태조의 휘 경자와 요 경자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래 있어야 되는데 요 피위를 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초조대장경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조대장경은 고려 현종 때 여기 이제 그 자료를 제가 좀 빠뜨렸습니다만은 현종식 판본이 회어 몽고 침입에 훼손이 되었다. 그리고 대가국사 의천의 문집에 보면 현조적조 오천축지 비장이고 문고는 천만송 개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조는 현종 때 송판대장경을 전부 완성을 했고 그 다음에 문종 때 한 2, 3년 동안 송신력경, 소위 말해서 송계보판 이후에 번역된 새로운 경전을 추가로 수입해서 문종 때 새겼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게 이제 해인사입니다. 이것이 이제 해인사 대장경 판전입니다. 이 판전 내부 이것이 대장경 판 중에 첫 번째 제일 앞선 순서 1번입니다. 1번째 천함의 1권의 1장 2장 첫째 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판행 자국이 있습니다. 이게 간기 부분인데 이 판해져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고려대장경을 새길 때 내용 교정도 신경을 썼지만 간행 기록 하나까지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간행 기록을 잘못 썼기 때문에 잘못 새겼기 때문에 이걸 파낸 겁니다. 이게 자, 또 보시면 이 권4입니다. 아까 그거는 대반야경 권1 제일 첫째 권 간행 기록입니다. 이건 네 번째 경 간행 기록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하면 정유세 고려구 여기에 정유세 고려구 대장도감 봉 여기 칙조조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파냈습니다. 왜 파냈겠습니까? 간행 기록 하나 굉장히 신경을 쓴 겁니다. 이게 아마 미리 준비를 했던 것이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밀렸다는 겁니다. 아마 정유세 이전에 간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화본을 썼던 거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또 가수가 새기고 난 뒤에 이거는 아니다. 연대를 바꿔야 된다. 해서 이제 이래 된 거라. 자, 요게 이제 제대로 이래 새겨져 있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아까 그거는 파낸 겁니다. 이것이 이제 대반야경 첫째 장과 마지막 동함에 수록된 일체경음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째 장이고 이것이 마지막 장입니다. 대장경판에. 그래 아까 이제 간행 기록이 그래 시비거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간행 기록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조사하는데 한 2년 이상 걸렸을 겁니다. 크로스 체크하고 뭐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걸 또 확인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정유년 1237년에 2종 115권이 이제 간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차츰 많아집니다. 차츰 많아지고 1243년, 44년, 45년 이때 완전히 전성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전이 이때 이제 간행이 됩니다. 4, 5년, 5, 6년 동안 거의 8할이 4, 5년 동안 간행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마지막 해에 일종 1권입니다. 이런 통계를, 이런 결과를 도출하고 난 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은 어디 가고 11년 플러스 1년 왜 이래 12년도 채 걸리지 않았는 걸 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가 했습니다. 근데 뭐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제일 첫째 장 권말 강계입니다. 아까 여기가 비어 있었습니다. 정유세 고려국 대장도감 봉까지 이걸 파내고 잘못된 것을 파내고 이걸 다시 새기었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매목을 한 겁니다. 도자기에서 상강기법이라고 들어봤죠? 바로 상강기법으로 이걸 파내고 다시 새롭게 간행해가지고 새겨가지고 끼워이었던 자국입니다. 아까 그 자국이. 요거는 이제 대장목록 제일 마지막 해에 1248년에 요 한 권 권하 강기가 있는 요 한 권만 간행 판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장경판 16년이 12년이 판각 기간은 12년이었다. 그럼 16년이라는 세월은 뭐며 그동안 1236년에서 1251년이라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 언제 대장경판을 새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는 고려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왕의 성문 밖에 있는 대장판당에 백간을 거느리고 가서 향을 올렸다 하는. 그러고 이제 그 내용에 현종 때의 대장경 판문이 임전년 몽고병에 의해 불타버린 것을 왕과 군신이 다시 서원하고 도감을 세워서 16년이 걸려 완성하였다. 이러니까 1200 여기 이제 고려사 고종 38년 1251년 또 9월달 기록입니다. 9월 이모조 기록인데 여기서 일본 사람들이 처음 논문을 쓰면서 16년 전이 언제였느냐? 그래 1236년이다. 그래 51년에 이제 경축식을 했으니까 이때가 이제 완성이 되었으니까 경축식 했을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요래 정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도 이 설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 되면 이제 그동안 상황이 또 이래 나옵니다. 왜 1248년에 한 권만 간행해가 미리 마쳤는데 1251년에 왜 기록이 1251년에서 경축식을 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만종만전의 무리가 백성의 재산을 끌고 원망이 실로 대단하며 하여 남방이 소유하니 만약 적의 군사가 이러면 모두 반역하여 적에게 통할 염려가 있습니다. 만전에게 기소하여 이름을 항으로 고치도록 하였다. 이래가지고 이제 전부 만전과 만종은 상공사 주지, 만전은 그 단속사 주지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최후의 서자입니다. 최후의 아들입니다. 그 두 최후의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남방을 이어서 휘전. 그러니까 이제 출가를 어디로 했는가 하면 송강사로 출가를 해가지고 송강사 말사 주지를 하면서 완전히
이식놀이, 요즘 고리 대금업자 역할을 하면서 남방에 돈을 이제 전부 모으게 됩니다. 최후가 사망하니 내외 도방이 모두 항의 집에 돌아가 옹이하였다. 최항은 복상한 지 2일 만에 벗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그 앞에 이제 초항할 염려가 있다 해가지고 두 사람을 전부 이제 끌어올리게 됩니다. 끌어올리가 오는데 만준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우리가 이 모양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희들도 저런 죽은 모습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니까 이제 최후가 옆에 그러면 있거라 해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옆에 두고 최후의 그 무신 정권을 이제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방 정치를 할 텐데 모두가 이제 참 최항의 집에 돌아가 옹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을 틀어쥐게 되고 이제 최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면 그 아버지 첩조를 간통할 정도로 이런 기사가 골사 저료에 기록될 정도의 그런 위인이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장경판이 이때 와가지고 밖에 경찬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48년에 대장경판 판각이 완료가 됐지만은 1249년에 최후가 죽고 최항이 정권을 위임받는 그런 시기에서 여러 가지 정적들을 물리치고 안정세가 이제 된 게 1251년이었다. 그 뜻은 이제 참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대장경각판 군식기고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제 그런 오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제 봅니다. 그 중에서 언제, 어디서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겁니다, 사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이는 건 이제 대장경판이죠, 대장경이죠. 예? 왜? 초조대장경이 몽골한테 이제 불타버렸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참 국민들 정서를 위해서라도 다시 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운을 발해가지고 불력으로 몽고군을 퇴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언제 어디서가 늘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현종 때도 큰 서원을 발해가지고 판각을 이룬 뒤에 거란군사가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판각을 이룬 뒤에 거란군사가 물러갔다고 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진당공 그 열전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 대장경판이 모두 적병의 불사른바 되었는데 국가의 병고가 많아 다시 새로 만들 여가가 없었는데 도감을 따로 세워 사제로 새긴 판이 거의 반이나 되어 반가를 복리케 하였으니 그 공업을 잇기 어렵다. 사전 시중 항은 가업을 개성하여 임금을 바르게 하고 난을 제압하고 하였고 대장경판에 재물을 시주하여 공력을 독려하고 고성의 경창을 갖게 되니 중해가 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그러고 이제 최후의 서장 만종과 만전이 무리배를 모아 문도를 삼아 검은 곡식 비단이 그만으로 계산할 정도며 경상도에서 그들이 저축한 살 50여만씩을 백성에게 구워주고 일식을 거두어 들여 뭐 이런 기록이 1240년조에 나옵니다. 대충 감이 잡히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원사는 고종 32년에 또 창건이 됩니다. 그동안 최고의 원찰로서 선원사가
장군이 됐는데, 여보세요. 최후의 원산로 어디에 이제 장군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자주 다녀야 되는 곳이니까. 섬에서 어디가 제일 교통의 요지가 되겠습니까? 항구입니다. 항구. 산골짜기에 걸어서 들어가고 이래 참 이래 전혀 보안이 안 되는 그런 곳에 자기 원차를 지을 리가 없죠. 바로 지금 현재 선원사의 위치가 동국대학교에서 발굴을 한 결과 비정을 해서 이제 확정을 해서 국가에서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원사 발굴을 하니까 성서문밖에 대장 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복원 후 원년 1332년인지 혹은 1340년인지 여기 확실하지 않습니다. 충수강 아니면 충해와인인데 백미 300석을 대장도감과 선원사에 나누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참 이래 확실한 게 윤달의 외구입니다. 외구가 강화를 노량질하면서 선원사와 용장사로 침입하여 300여 명을 살육하고 살 4만 녀석을 약탈하였다. 고려사 절여 공면한 9년조에 나옵니다. 대장경판이 선원사에 있었으면 대장경판만 무사했겠습니까? 사람이 300명이 죽었는데. 그럼 이제 정안이라는 존재입니다. 정안이가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최후의 처남입니다. 원래 최후의 처남인데 그 최후가 처음에 최이라고 했습니다. 최이가 정권하에 남을 시기하고 해치는 걸 보고 그 해를 멀리하고자 남해에 퇴가하여 부처님을 좋아하고 명상성찰을 편력하고 사제를 희사하여 국가와 약속하고 대장경의 반 정도를 간행했다. 이제 다른 거야 뭐. 근데 여보세요. 정안조에 이게 분명히 나오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예. 완전히 그걸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정안이 남해 퇴거해가지고 대장경 반 정도로 간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우리가 보고도 이걸 모른 채 해버린 거예요. 예? 아까 최후가 대장경판 반 사제를 들여가지고 대장경판 반을 간행했다 했지 않습니까? 최후는 어떤 돈? 아들이 경상도에서 비축한 살이 50만 석이 있었죠. 그리고 진양이 최후의 시급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전쟁통에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시주를 해서 이리 완성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안이 국자제주를 그만둔 고정 28년 1241년 이후에 남해로 내려가가지고 43년부터 5년 동안 새긴 판이 전체 3분의 2가 넘습니다. 조부와 부가 하동 지역의 호족 출신이다. 최고 권력자 최고의 처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 역배가 이게 이제 그 동국 이상국지에 발미해 있는 건데 건말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분사 대장도감이 대장경판 판각을 마치고 난 뒤 칙령을 받아 문집을 판각하게 되었다.
여기 자세 보면 말이죠. 금자, 분사, 도감, 조, 해장, 고필지가에 분사도감에서 해장, 여기 대장경입니다. 대장경은 전부 간행에 마친 여가에, 그리고 여기 신에서 고려국 분사, 대장도감, 봉칙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흔히 분사 대장도감으로 이제 늘 생각을 하는데 고려국 분사입니다. 그리고 대장도감입니다. 그래, 군말의 간기가 이런 식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경자세, 고려국, 대장도감, 봉칙조조. 글자체도 이제 여러 종류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사항을 이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됩니다. 오른쪽에 정미세, 고려국, 분사, 대장도감, 봉칙조조. 이거는 글자 크기가 거의가 다 같습니다. 이거는 분사, 도감을 간기를 갖고 새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계묘하고 세, 고려국, 분사, 대장까지 글자가 이 밑에 다른 글자하고 크기가 틀립니다. 여기 계묘, 세, 고려국, 대장, 도감, 봉칙조조 할 때 대장까지, 고려국 대장까지 파내고 분사를 끼워 넣기 위해 가지고 글자체를 작게 해가지고 다시 새겨서 끼워 넣는 그런 자국입니다. 자, 그리고 병호세, 분사, 대장도감 개판을 했습니다. 이런 간행 기록이 화암론 저료 같은 데 일이 나옵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거는 그대로 분사, 대장도감 글자가 균일합니다. 이거는 상감자국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감자국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계묘세 고려국, 이거 보십시오. 분사, 대장, 도까지가, 이거는 고려국, 대장, 도감, 도까지를 파내고, 여기 분사를 두 달 플러스 시켜가지고 5자로 만든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계묘세 고려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 대장, 도감, 봉, 요거는 밑에까지 전부 다 파내고, 대장, 도감까지 전부 다 파내고, 요걸 하나, 요 분사를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더 이제 가감인 게, 갑진세 고려국, 요 보십시오. 고려국, 분사, 대장, 도, 이 글자가 거꾸로 되었습니다. 거꾸로 서서 거꾸로 붙여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그런 간행 기록이 왜 이렇게 됐을까? 참 이래 여러분들 어떤 기발한 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저는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한이가 남해로 내려가가지고 대장경판을 판각을 하면서 재산을 투입을 해서 대장경판 반을 판각을 했다고 돼 있는데 자기 공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래 되어버린다. 그래서 아마도 분사도감이 뭐 역할을 다시 생각한 그런 행위가 아니었겠는가.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 쭉 내려왔던 여러 동안 내려오면서 해왔던 그런 작업 공정에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아니면 갈등이 생겼다든지. 도저히 이거는 내가 용납 못하겠다. 분사에서 새겨놓고 왜 대장도감으로 했느냐? 바로 고치라. 뭐 이런 행위가 아니었겠는가? 유선에 그리 이제 추정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분사 대장도감판을 이제 연도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이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1243년에 213건, 1244년 갑진년에 258건,
을사년에 4종 4관, 병원년에 3종 22관, 정민년에 1종 4관. 전체가 분사판이 보이는, 간행 기록에 보이는 것은 501권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과연 이걸 위해 가지고 분사도감을 세웠어요? 천만의 말씀.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보시면 불설의족경, 권상, 불설의족경, 권하, 여기 2권짜리로 구성된 경전입니다. 그런데 권상은 고려국 분사대장도감 봉칙조조로 되어 있죠.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분사대장도감 요거를 상감수법으로 파내고 다시 끼워 넣은 겁니다. 예. 이걸 누가 이래 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만치 분사판이나 분명한 거는 분사판이나 대장도감판이나 판각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권리와 권리 주장과 어떤 갈등에서 야기된 뭐랄까 하여튼 갈등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파나보는 대장도감으로 했고 그것을 그냥 새겼고 중간에 그것을 발견하고 난 뒤에는 고쳐라 해가지고 이렇게 고쳐진 것이다. 그래밖에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대방광불 화엄경 권 49와 권 51입니다. 이게 이제 60화엄인데 이 2권만 분사 대장도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감한 게 아닙니다, 또. 이거는 본래 그대로 여기에 병호세 분사 대장도감 개판, 여기는 을사세 분사 대장도감 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그 양식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결제도 없이 막 그냥 새겨버린 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왜 60권 중에 2권만 이게 분사판으로 이래 기록이 되었느냐, 새겨졌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대장경판에 이런 비밀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마성기율 권 16, 그 다음에 16, 17, 18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 16은 분사 대장도감으로 되어 있어요. 권 17은 대장도감, 권 18은 분사 대장도감. 이 꼭 무슨 장난하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이유가 모르겠느냐. 정말 간행 기록 표시에도 치열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재미로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장도감이나 분사가 장수가 달리 했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아비담 비파사론 근 14, 여기는 23, 권육과 권 14입니다. 여기에 이제 각수 이름이 여기 선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제. 그런데 권 6과 권 14입니다. 자, 권 6 강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려국 대장도감 봉칙조조라 돼요. 여기는 고려국 분사 대장도감 봉칙조조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 상감자국입니다. 왜 6권하고 이래 쭉 다른 거는 놔두고 요 14권만 이래 여기 이거는 또 위에를 위쪽을 이래 파내고 고려국 갑진세 고려국까지 요걸 파내고 그 사이에 이제 분사를 집어넣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걸 보시면 더 이제 분명한데. 여기 고려국 분사 요걸 이렇게 이래 메모가 표시가 나죠. 여기 칼 자국이 보이죠. 요걸 끼워 엮는 겁니다.
여기는 이 앞에부터 이렇게 쭉 이게 전체를 파내고 한 줄로 했습니다. 봉칙 조조까지 한 줄로 전부 이런 것도 특이합니다. 그럼 여기도 앞에 분사까지 이걸 파내고 다시 이렇게 이거는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갑진새 그 밑에 부분을 전부 파내고 가려 끼운 흔적이 보이죠. 이거는 파내고 가려 끼우다가 아마 밑에 글자를 다쳤는다고 합니다. 예? 파내다가 그래 밑에 것도 파내가지고 다시 이걸 보충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이래 번거롭게 분사가 뭐며 대장도감이 뭐냐 이거죠. 왜 강기 표시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왜 이래 만들었느냐 하는 생각 아직까지 좀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거 보죠. 요 이래 위에 파냈다가 여기에 또 다시 또 가려 끼워가지고 이 중간에 잘라버렸다. 예? 이것까지 이래 파냈는데 이것도 이래 이거는 굉장히 크게 파냈습니다. 이쪽에도 굉장히 크게 파냈죠. 예. 이 각수에 따라가지고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그리고 이제 이 대장경판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판수제 판별로 이제 장수 표시와 경명 권수 장수 표시가 있는 그 부분에 제일 밑에 이게 이제 요 경명이고 권수 표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장수 표시고 요거는 함차 한 개의 함이라는 거 상자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한 개 함에 평균적으로 10권 옛날에 두루마리로 이래 거기가 두루마리입니다. 권자권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게 보통 10권이 한 개 상자를 이룩합니다. 그 한 개 상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상자별로 이제 이걸 보관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이걸 천자 함자를 표시를 합니다. 이게 순서를 잡기도 좋고 해서.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이런 거예요. 종규, 요거는 세영, 요거는 종려, 중현, 이제 각수 표시가 이래 밑에 이래 전부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판은 두 장마다 한 개씩 이래 각수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나 하나도 없는 경도 있고 하나도 없는 경도 있고 권도 있고 띄엄띄엄 이래 각수 표시가 제법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각수도 이제 전부 조사를 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법원 줄임은 100건 가운데 12건이 대장동안판이고 86건이 분사 대장동안판으로 모두 갑진년에 판각된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게 12건은 대장동안판으로 하고 86건은 분사 대장동안판으로 했다. 이거 전체를 다 바꾸든지 하지 왜 이랬을까? 이거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각수가 말이죠. 분사 대장동안판도 동일한 각수가 또 새겼다. 예? 이런 결과는 대장도감, 분사도감이 동일한 장소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한문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불본 현직경은 계면년에 대장도감에서 판각된 60건으로 구성된 경전인데 이 경전을 새긴 각수가 분사 대장도감판인 법원줄임 100건의 판각에도 함께 참여한 각수가 69인이었나 됩니다. 한 각수가 같은 장소에서 대장도감판과 분사판을 함께 새긴 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죠? 그리고 상감한 게 아니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 돼 있다. 그런데 정경록 권 27일 새긴 최동이라는 각수가 있습니다. 권 27입니다. 이 각수가 나오는 권 27 건말 강기에 고려국 분사 남해 대장도감 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고마운 자료인지 모릅니다. 이 각수들이 참여한 공간이 남해라는 겁니다. 남해. 이거 남해 분사 대장도감이 아니고 고려국 분사 남해 대장도감입니다. 예? 그 의미가 조금 틀리죠.
그 최동희가 이제 갑수로 참가한 경전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최동희가 갑수로 참여한 경전 이름을 쭉 나열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도감이나 분사대장도감판이나 이걸로 따로 구분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죠. 이 모두 남에서 판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먹질조사한 박상진 교수도 대장경판 먹지에도 남쪽에서 채취한 것이 섞여 있다. 이게 그냥 끼어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역 대장경을 쭉 나열해 본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초조 대장경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장경 쭉쭉 미루어지만은 우리 고려 대장경이 세계에서 최고의 성문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고려 대장경판을 전부 복각, 번각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세 신활자본도 전부 고려 대장경을 저본으로 해서 신활자본이 제작이 됐습니다. 최근에 대장경판 각수들이 소속되어 있던 작업장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동방 수총이라는 그 다음에 중방 한립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대장경판에서 이런 걸 찍은 것을 볼 때는 이게 아주 실감이 안 났는데 판에서 보니까 이게 더 확실점을 이제 갖게 됩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이 경관노는 갖춰져 있지만 영구주소서인 소초는 결여되어 있다. 고금으로 영나라나 송나라에 있는 100가지 과교를 일장으로 모아 통쾌하고자 합니다. 100가지 과교 집이1장해가 교장입니다. 신편재정교장 총록을 편찬하면서 당시 전해오는 장소 가운데 뒤섞인 것이 있으면 내용이 잘못되고 빠진 것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수집한 종서는 반드시 교감을 지키고 거쳤고 잘못된 것을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구본은 있으나 틀린 곳이 많기에 다시 새로 교감해서 다음날에 보내야 되겠다. 여러 스님의 저서가 또 잘못된 것으로 후생을 현혹시킨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대각국사 문제를 수두룩합니다. 그 정원법사에 올리는 편지에 편지 한도가 손수지으신 스승님, 화엄, 보현, 행원, 참의 등 8권을 함께 넣은 책 상자 하나를 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춘재정교장 청록에는 화엄, 보현, 행원, 참의와 우람문, 예참문 외에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스승의 저수리라 해가지고도 저수리라도 의천 대각국사는 자기 그 교장에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신이 수기대사에 이어졌습니다. 이 수기대사가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대장경을 교정 별록을 만들고 이것이 실려져 있는 대장경은 고려 대장경밖에 없습니다. 교감록이 실려져 있는 대장경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교정록입니다. 또 최근에 여기에 수기서가 나옵니다. 이거 갑진세 고리구 분사대장도감 봉칙조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수기대사가 분사대장도감에서 대장경 내용 교감과 판각 사업을 주관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그냥 저 위에서 대장도감에서 강화도에서 있으면서 보내고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사가 여러 곳에 이제 나눠져 있었을 거다. 천만의 말씀.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판각사학이.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신활자로 이제 된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고려대장경의 우수성을 되풀이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검색에 편리한 일본의 대정 신수대장경을 사용하고 있고 대만의 시베타를 활용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고려대장경을 과거의 명성에 머물지 말고
학자들이 손쉽게 활용 가능한 대장경으로 만들어서 한역 대장경 원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체경으로 혼용되고 있는 대장경과 교장, 즉 경률론 논장과 장소를 구분하고 가장 전통적인 역사성을 지닌 고려대장경의 권위도 지켜져야 한다. 앞으로 여기에 이제 오신 여러 선생님들과 저희들이 이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